안녕하세요. 자, 조직사회학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스콧의 분류에 따라 가지고 폐쇄 모형과 개방 모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네 가지 형태에 대한 그 조직 이론의 유형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주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고 큰 틀에서 조직 이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직과 관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조직 구조하고 조직 목표,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조직 이론을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이 조직 이론과 관련된 이미지를 이제 8가지를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직 구조, 조직 목표,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조직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직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조직 목표와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이론의 큰 변화, 그 다음에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 구조, 조직 목표,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쭉 살펴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큰 틀에서 조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조직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직 구조, 조직 목표, 조직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조직의 구조는 조직의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조직 구조가 추구하는 바, 지향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직 구조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해 갈 건지 요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조직에서 얘기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주제들인데, 요거는 어떤 조직 형태건 간에 자, 기본적으로 조직이라고 하는 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고 조직이 전략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의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구체적인 조직 형태를 살펴보기 전에 미리 좀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세 개 중에서 이 조직 구조와 관련된 얘기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구조가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윗줄에 있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라고 하는 건, 자,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개인들이 특정한 공통된 개인들 개개인에게 공통된 어떤 목적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집단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은 개인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집단을 형성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집단 내부의 개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게 조직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력을 도모하는 게 조직인데, 이 조직 내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맺고 있는 관계가 정형화된 거를 우리가 조직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직 구조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인 능률을 기하기 위한 압력이 있고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압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 특히 내부적으로 내적인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관계를 정형화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 구조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구조는 하나는 내적인 능률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가 좋으느냐, 이거에 관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홀과 톨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요 말을 좀 더 어렵게 써놨어요.
조직 구조가 뭐냐? 구성원들의 역할 관계. 자, 여기는 뭐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요게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는 사회적 지위의 배치 상태. 뭐냐면 관계의 정형화된 양식. 이거를 조직 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조직 성원들이, 개인들이 집단 내에서 어떤 식으로 관계를 서로 설정해 놨느냐에 따라서 조직 구조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직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냐? 조직 성원들의 관계를 어떻게 수평적으로 할 거냐, 수직적으로 할 거냐. 수평적으로 했을 때 개개인의 수평성은 어느 정도의 동등한 지위를 갖느냐. 위아래로 수직적으로 했을 때는 각각의 수직적인 관계의 역할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 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 구조가 어떤 거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갖는 조직 구조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효율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외부 환경에 대응을 잘하는 조직 구조일 수도 있고 잘 못하는 조직 구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조직 구조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직 구조는 왜 필요한가? 사실 요 얘기는 다 했어요. 내적인 능률과 외부 환경의 적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거를 이제 늘어서 쓰면 조직 성과의 산출, 효율성인 거죠. 조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직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활동 부분을 조정한다. 자, 내부적으로 다양한 조직 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건지를 공식화한 게 조직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성원들이 능력이나 본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역량의 차이가 있는데, 조직 구조는 조직 성원들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권력의 행사 조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성원들이 모여서 집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지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휘 명령을 하거나 또는 역할을 구분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조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조직의 대표라고 하는 조직 구조에서 조직의 대표가 있으면 그 조직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고, 부장인 사람은 부장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직 구조에서 부장이나 대표라고 하는 역할이 부여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A, B, C, D가 똑같은 권력을 갖게 되면 A라는 사람이 B에게 어떤 거를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B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이유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조직 구조는 쉽게 얘기하면 조직 권력을 공식화하고 권력을 불균등하게 분배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 역할을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효율적인 배치의 문제, 그 다음에 지휘 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직 구조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 자, 그러면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우리가 조직을 생각할 때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소규모 조직, 뭐 예를 들어서 50인 이하 또는 50인에서 300인, 300인을 넘어가면 조직 구조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0명과 300명 이상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예를 들어 50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면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치가 한 50명 정도 돼요. 50명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름이나 그 개인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300명을 넘어가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대규모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최소 단위의 가장 낮은 조직 단위로 가게 되면
부서나 팀이라고 하는 게 몇십 명을 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소규모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팀 단위의 대면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 조직이면 자, 어떤 단위로 소규모의 최소 조직 단위를 나눌 것이고 그 최소로 나뉘어진 조직의 기본 단위들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적으면 조직의 구조도 단순화되는 건데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조직의 구조도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인 조건이죠. 자, 교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내부적인 자동화 뭐 이런 거의 조건에 기술적인 조건에 따라서 대면적 관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30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조직 문화 및 역사성.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직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조직 구조에 자 인간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조직이면 기본적인 그 최소 조직 단위가 10명 이렇게 소규모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업무의 죄송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조직 같으면 대규모 조직으로 인간적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조직을 구분하고 조직의 구조를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에요. 환경 조건은 경쟁이 심하냐, 어떤 국가, 기업의 정책이 뭐냐, 그 다음에 그 경영 환경, 조직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주체의 전략적 선택은 조직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조직 구조를 수평적인 조직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수직적인 조직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 동향화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어려운 말인데 제도적인 동향화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도적인 효과에 의해서 조직의 형태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법제도에 의한 강압적인 방식, 즉 특정한 국가가 특정한 법을 시행을 하면 그 법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많은 조직들의 구조가 유사해진다라는 겁니다. 또는 법제도와 같은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직이 특정한 방식, 조직 구조를 갖추고 그 조직 구조에 의해서 뭔가 성공적으로 조직 목표를 달성하면 많은 조직들이 그 성공한 조직의 구조를 모방한다는 겁니다. 또는 규범적으로 그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조직은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합의된 규범이 존재하면 그 규범에 따라서 조직이 그 특정한 조직 구조를 선호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제도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조직 구조의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조직 구조를 유형화를 하면 현재까지 존재하는 대부분의 조직들은 이러한 형태 중에 하나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단순 구조는 심플 스트럭처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겁니다. 또는 대표하고 조직 성원만이 있는 아주 기본적인 조직 구조의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능적 구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 조직의 형태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기능적인 형태에 따라서 영업, 생산, 관리 이런 식으로 조직 구조를 유형화해 놓는 것. 그 다음에 사업 부제는 뭐였죠? 제품별 조직 구조라고 앞에서 이제 설명을 간단히 드렸죠.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조직을 구분하는 것. 요게 이제 사업 부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그 변종으로 혼합 구조,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합쳐놓은 형태도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구조, 네트워크 구조, 그 다음에 에드호크러시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요 세 가지만 일단 그 기억을 하시고, 매트릭스 네트워크 구조, 에드호크러시는 나중에 조직의 이미지와 관련된 걸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걸 여기서 다 설명을 하기가
시간도 그렇고 또 여기 앞에서 얘기하면 다른 조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형태의 다양한 조직 유형들이 조직 구조의 유형이 존재한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양한 형태의 구조, 그 조직 구조의 유형을 구분을 해놨는데 뭘 가지고 구분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복잡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잡성에 따라서 조직 구조의 형태를 구분하기도 하고 공식성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조직 구조를 유형을 나누기도 하고 집중화, 집권화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조직 구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복잡성이라는 기준에서는 얼마나 복잡하느냐, 그 다음에 조직 구조가 얼마나 공식화되어 있느냐, 조직 구조가 얼마나 중앙 집중화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복잡성이 낮고 공식성이 낮고 집권화가 낮으면 어떤 유형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잡성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기 세 가지인데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공간적 분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복잡성을 얘기를 해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수평적 분화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 부서가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생산부서, 영업부서. 자, 영업부서도 국내 영업, 해외 영업, 마케팅, 조사, 기획. 이게 옆으로 쭉 부서들이 많으면 수평적으로 분화가 많이 돼 있다.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자, 수직적 분화라고 하는 거는 이 조직의 위계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급이나 직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본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거는 수직적으로 분화가 많이 돼 있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팀원, 팀장, 본부장 이렇게만 돼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자, 이건 뭐죠? 수직적 분화의 정도가 낮은 겁니다. 자, 공간적 분화는 자, 요거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뭐 지방에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 사업장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공간적으로 여러 군데에 위치할수록 공간적 분화의 복잡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간적 분화보다는 복잡성은 일반적으로 수평적으로 또는 수직적으로 얼마나 이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요거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공식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규모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소규모 조직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식성은 문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문서나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일수록 공식성의 정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소규모 조직일수록 특정한 규칙이나 규정, 문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사장이 인간적 관계에서 뭐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공식성의 정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규모가 커질수록 복잡성이 증가하고 공식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규모가 커질수록 집권화의 정도도 높아지는 거죠. 집권화라고 하는 거는 누가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표나 이사들이 모든 공식적인 결정을 하고 나머지 본부장이나 부장들은 그거를 수행을 하거나 이행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조직들은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게 따로 있고 본부장이 결정하는 게 따로 있고 부장이 결정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 주체가 다양할수록 집권화의 정도가 낮다. 한 명이 모든 걸 다 결정하면 집권화의 정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조직들이 집권화의 정도는 높은 거를 지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 구조의 형태를 구분할 때는 얼마나 이게 복잡하냐, 얼마나 공식화되어 있느냐,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의사결정을 누가 주로 하느냐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직 구조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 구조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그리고 각 변수의 어떤 대표적인 유형을 구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조직 구조든 조직 구조라고 하는 거는 협조와 통제와 자율이라고 하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이 구조에 따라서 어느 정도나 통제의 정도가 높느냐, 자율성이 높느냐, 협조가 잘 되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지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세 가지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영향 변수들은
지배적인 뭐 내부 과정, 환경, 기술, 규모, 목표, 주조해서 쭉 굉장히 다양한 조직 변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직 변수들이 예를 들어서 지배적인 내부 과정은 조직 자체가 기계적인 형태를 띠고 있느냐, 유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느냐, 조직 환경이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 그 다음에 어떤 조직적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일상적 기술이냐, 비일상적 기술이냐, 조직의 규모가 크냐, 작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직 구조의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냥 조직과 관련된 요소들이 뭐가 있고 그게 어떤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조직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거를 수평적 세분화, 수직적 세분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평적 세분화라고 하는 거는 기능적으로 얼마나 이게 짜게 졌느냐라는 걸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그냥 영업부와 생산부만 있다 그러면 수평적 세분화가 덜 돼 있는 거죠. 근데 어떤 회사는 영업이 영업기획과 영업관리로 돼 있고, 영업기획이 판매기획, 상품기획, 광고기획, 유통기획, 상품기획은 중장기 상품기획, 단기 상품기획,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거잖아요. 이거는 수평적인 세분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거다. 복잡성이 굉장히 수평적으로 높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다 구분하는 게 기능의 범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수직적 세분화는 이제 의사결정과 책임 영역에 따라서 직급이나 지위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작업자, 조장, 반장, 과장, 부장, 임원, 사업부장, 공장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위계적인 수직적으로 7개의 등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대학교 같으면은 교수, 학과장, 학장, 총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학교는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수직적 세분화가 덜 돼 있는, 그죠? 자, 그래서 조직 구조에서 우리가 조직 구조를 구분할 때 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거를 보는 거고, 그 복잡성은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에 따라서 복잡성의 정도를 구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직 구조에서 이 라인과 스텝을 지난 시간에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자,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최고 경영층으로부터 해서 밑으로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계통 라인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 것, 요게 이제 라인이 되는 거고, 이 직접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지원하거나 통제하는 거를 우리가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최고 경영층,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 부장, 임원, 과장, 반장 이렇게 내려오는 이거를 우리가 라인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스텝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지원, 간접 지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접 지원 스텝의 대표적인 거는 기업의 비서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지원 스텝은 연구소, R&D 부서 이런 거를 생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래가지고 직접 지원 스텝, 간접 지원 스텝. 근데 요 두 개는 전부 다 스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조직은 라인과 스텝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니까 모형 1에서는 기능적 조직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요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사장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사장 다음에 이제 라인으로 그냥 수직선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그어져 있는 게 라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장 밑에 관리이사, 기술이사, 생산이사, 영업이사, 개발이사가 있고, 생산이사 밑에 생산일부, 생산이부, 생산산부, 기술부가 있고. 자, 그러면 요게 다 라인 조직이죠. 사장 생산이사 라인, 사장 기술이사 라인, 사장 관리이사 라인, 사장 영업이사 라인, 이렇게 해서 라인 조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라인 조직과는 별도로 수평으로 놓여져 있는 게 있죠. 기획실과 전산실. 이거는 뭐죠? 스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품별 조직의 형태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게 이제 사업부제 제품별 조직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라인 조직은 어떻게 되냐면 사장과 사업부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사장의
헌트 사업부, 사장의 언더우드 사업부, 그 다음에 사장의 언더우드 사업부에 기술부, 구매부, 생산부, 영업부 이렇게 돼서 라인이 돼 있는 거고, 여기 뭐 제롤라모나 뭐 이런데 브랜 어페럴 이런 데도 요 밑에 있는 라인이 쭉 밑으로 내려가겠죠. 요걸 우리가 사장 밑에 수직선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를 우리가 라인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수평적으로 선이 가 있는 요 별도로 돼 있는 이 지원 조직을 우리가 스텝 조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도 개발실과 기획조정실은 스텝 조직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조직이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생산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라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라인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스텝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능별 조직 구조, 이거는 제품별 조직 구조, 자, 모형 3은 혼합형 조직 구조, 여기도 기술연구소와 기획실은 스텝 조직이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라인 조직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요게 이제 개방자율형의 매트릭스 조직인데, 요것도 사실 설명을 살짝 드리긴 했어요. 자, 인사격리소 해가지고 특정한 제품과 관련해가지고 그때그때 팀이 만들어져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 제품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해소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내부의 조직이 물 흐르듯이 변화하는 조직 형태를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특징이 뭐죠? 라인과 스텝 조직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자체 하나의 라인 조직과 스텝 조직이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을 우리가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조직은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상적인 조직 형태로 이런 조직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조직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야구팀과 같은 조직 형태가 일반적이고 지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야구팀은 뭐죠? 타자, 투수, 포수, 일루수, 이루수, 삼루수, 내야수, 외야수. 자기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위계적으로. 그죠? 고정돼 있어서 외야수는 여기까지만 움직이는 거죠. 내야수는 여기만 움직이고, 일루수는 일루를 해가지고 명확한 기능과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의 조직 구조는 대부분 야구팀과 같은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조직 구조가 이게 너무 기계적이고 고정돼 있어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면서 조직 구조가 축구와 같은 형태로 바뀝니다. 자, 축구는 야구하고 똑같이 포지션이 있죠. 골키퍼가 있고, 그 다음에 풀백이 있고, 수비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격수가 있고, 공격수도 스트라이커가 있고, 골을 주로 넣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 구분이 돼 있죠. 근데 축구팀의 특징은 뭐죠? 공격하러 가면 심지어는 골키퍼가 나가가지고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자기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정의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풀백이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공격수가 수비를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유연한 조직인 거죠. 이게 이제 요즘 조직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과거의 조직 형태고,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런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미래의 조직은 뭐냐? 매트릭스 조직 대표적으로 테니스 팀과 같은 형태의 조직을 지향하고 있다. 그럼 테니스 팀의 특징은 뭐죠? 서브 넣는 거 제외하고는 이 두 사람이 정해진 역할과 기능이 없어요. 한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서브를 넣는다. 요 딱 한 가지를 빼고 나면 이 두 사람이 코트의 모든 거를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과 수비를 하는 겁니다. 공격과 수비가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이게 매트릭스 조직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상적인 조직은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을 지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야구팀에서 축구팀으로 변화해 왔고 현재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의 조직은 복식 테니스팀과 같은 정해진 기능과 역할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의하고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는 창의적인 조직, 이런 거를 조직 구조가 지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식 테니스 팀은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직급과 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부장, 과장 이런 거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런 조직이 거의 없죠.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형태로 조직 구조를 바꿔가려고 하는 회사들이 일부 존재하죠. 직급이나 직위를 부르지 않고 뭐 누구누구 미스터 뭐 이런 식으로 팀원과 팀장, 이것도 이런 복식 테니스 형태의 조직 구조를 지향해 가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직 구조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고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그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들 사이의 역할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배분된 상태가 바로 조직 구조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개개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역할이 배분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 형태가, 조직 구조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리고 과거에는 야구팀과 같은 형태의 고정적이고 정형화된 형태의 위계적인 조직 구조 형태가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축구와 같이 기본적인 포지션은 주어지지만 그 포지션을 넘나들면서 자기가 어떤 조직 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조직 형태를 지향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형태의 포지션 자체가 없이 자유롭게 자기의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는 형태로 조직 구조를 바꿔가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8가지 이미지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